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잘 쉬셨나요? 그리고 전일 제가 체크해보라는 지표 잘 체크해 보셨는지요? 지표는 전부 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명서가 나왔어요. 회의 중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 어떤 그 말을 담은 성명서가 나온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제로금리 그리고 매달 85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매입은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연준의 이 같은 양적 완화, Q 스탠스는 똑같지만 뭔가가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뉴욕도 결국 FOMC 의사로 공개, 그러니까 성명서 FOMC 회의 이후에 밀리고 말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FRB에 저희가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요. 지금 파란 표시를 해놓은 이 문구가 되겠는데요. The community is prepared to increase or reduce the pace of its purchases. 그러니까 문제가요. increase or reduce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양적 완화 지금 매달 이렇게 850억 달러 정도 매입하는 거를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에 따라서냐 하면요. As the lookout of the labor market or inflation changes.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향후 어떤 실업률 등의 변화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서 양적 완화 규모가 현재는 매달 850억 달러 정도인데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아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돈을 더 많이 풀 거야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표시를 늘릴 수도 있다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줄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양쪽을 다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이 어머 돈을 걷어들일 수도 있다고 연준이 뭔가 신경이 변했나 봐 하면서 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뉴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감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사실상 하루 더 열렸었죠. 자,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1% 안팎으로 빠졌습니다. 1% 안쪽으로 빠졌는데요. 다우지수는 14,700에 딱 걸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0.89% 정도 밀렸군요.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S&P 500이 우리가 쉬는 동안 한 번 더 이제 중간에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 이때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날도 시카고 PMI가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미국의 어떤 지표가 좋지 않았는가? 연준은 어떤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스탠스 변화, 미미한 뭔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그런 원인도 이제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이겠고 두 번째는 지표가 또 이렇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다 좋지 않았습니다. 4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요. 역시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 들어 최저치, 넉 달 내 최저치. 이게 이제 4월달 지표인데 올해는 4월달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와 더불어서 ADP 민간 고용도 12만 명도 채 증가하지 못해서 예상을 큰 폭 하회했는데 이제 이번 주말 우리 시각으로 한 토요일 오전 정도 새벽 정도 되면 미국 노동부의 4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집계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민간 부문, 정부 부문 빼고 민간 부문의 고용 늘어난 걸 체크했는데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4월달 전반적인 전체 고용 집계 또한 기대치를 좀 낮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와중에 미국 증시 밀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지표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제가 쉬는 동안 체크해보라는 그 지표 가운데 하나였었죠. PMI 지표 역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장의 모습을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도 약보합으로 개장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노동절 관련해서 중국장이 3일 연속이나 쉬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개장한 건데 이때가 4월 26일이거든요. 이때 이미 2200을 회복하지 못하고 2177까지 갔었는데 오늘 더 빠진다. 지금 뭐 거의 신저가에 더 빠질 데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좀 미약하다라는 판단 그리고 2월달, 2월달 좀 부진했었는데 3월달에 반등해서 중국의 PMI가 좀 괜찮을까 기대를 모았었는데 4월 한 달 만에 다시 고꾸라지면서 좀 실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안 좋았나 세부적으로 보니까요. 신규 주문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출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럽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쪽하고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PMI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도 지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고 뉴욕도 연준이 양쪽 하나 어쨌거나 전체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1%나 조정을 보였고 우리 증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 증시 한번 보면요.
네, 코스피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낙폭은 0.4%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죠. 1960선은 이탈했지만 1950선 중후반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낙폭인 것 같은데 수급과 오늘 이 시각까지 흘러온 분봉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1960선 위쪽에서 출발했거든요. 오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진 것 대비 선전하네? 라는 느낌을 줬었었는데 지금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죠. 하지만 추가적인 낙폭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는 와중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폭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급 보시죠. 네, 오늘 현재 코스피 수급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하지요. 개인만 매수합니다. 예, 사실상 지난번 거래일에서요.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고 현물도 동반해서 사서 굉장히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오늘 다시금 매도하는 움직임. 사실 근데 장 초반에는요. 외국인들에게 쬐끔 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현물 순매수가 잠깐 보여지기도 했었죠. 기관이 먼저 팔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기관보다 2배 넘게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도 동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잠깐 제 컴퓨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지난 거래일에서 선물을 7,000개 넘게 거의 8,000개 가까이 샀었었는데요.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4,000원 가까이 불러들이면서 삼성전자 급등을 일으켰었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다시 매도, 현물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살 뿐만 아니라 기관보다 2배단 더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코스닥의 수급도 보여드립니다. 코스닥 먼저 지수부터 보겠는데요. 코스닥은 0.3% 정도 하락하니까 코스피보다는 덜 빠지죠. 현재 코스피 하락폭은 0.4% 정도 되는데 물론 약보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60은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코스닥이 지난번 거래일에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예, 시가만 570 찍고 외국인 기관 양매들 다 밀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못하고 사실상 추가로 밀린다는 것이 조금 찜찜합니다. 오늘 하락폭 자체가 큰애 장내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출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되면서 결국 지난번 거래일에 대한 빠른 회복이 오늘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코스닥 역시 밀리는 흐름인데 수급 한번 보시죠. 네, 이것이 이제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거의 나란하게 지금 걸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상 지난 전 거래일에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늘 개인이 나 홀로 매수하는데 개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 거래 570선을 보고 불나방처럼 개인들이 막 모여들어서 코스닥 600을 노리고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매수하면서 양쪽을 보니까 아무도 안 사고 우리만 사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밀리더라 이겁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일별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들이 900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샀었었고, 그렇죠? 그렇고 이제 오늘도 한 400억 가까이 사는데 역시 코스닥은 개인만 사면 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기관이요. 지난번에 4월 30일, 4월 마지막 거래일에서요. 670억 정도 정리했는데 오늘 또한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팔지는 않았었지만 역시 이 거래일 연속 기관과 동반해서 코스닥의 물량을 차익 실현으로 해서 빼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한 달 만에 1,100원이 깨졌습니다. 시가부터 이미 갭다운 출발하면서 지금 1,099원 90전의 모습인데요. 미국 쪽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유발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요. 지금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 4월달 수출이 나왔잖아요. 수출이 역시 엔저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았더라라는 것이 나왔죠. 무역 흑자는 15개월 연속 지속이 됐지만요. 오늘 1,100원 정도 지키기 위해서 당국이 얼마나 개입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1,100원 중심의 어떤 아주 좁은 등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1,100원은 하향 테스트에 성공했다라는 것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빠르게 보고요. 특징주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번 거래일, 4월 마지막 거래일 날 급등을 했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약간 오래간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지만 기아차, 특별히 모비스는 상승폭이 2%나 되면서 빠르게 바닥을 조금 잡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3만 원 조금 아래쪽에 29,450원 정도의 모습이고요. LG화학이 약간 반등을 주는 것 같다면 다시 밀립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 그리고 기업은행, 금융주는 어닝쇼크 여파로 오늘 추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얘죠. SK텔레콤 4% 이상, 거의 5% 가까이나 급등하는데 오늘 첫 번째 통신주로 저희가 특징주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통신주 오늘 SKT 그리고 KT, LG, U+가 있겠는데
정말로 급등이죠. 오늘 SKT만 좀 보셨는데요. 지금 LG U+의 상승폭이 그리고 KT의 상승폭이 SKT를 넘어갑니다. 모두 다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요. 오늘 SKT는 실적이 나왔고 LG U+는 4년 만에 10,000원 보여준 이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LG U+ 차트를 먼저 보시죠. LG U+가요. 지난 4월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을 하면서 장중 13%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참 재밌죠? 13.43% 올랐던 그 윗꼬리에 지금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성큼성큼해서 사실 이때 급등했었을 때 그래 뭐 이제 무리지 한 10,000원 정도면 다 온 거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전 거래일의 윗꼬리를 다시 한번 진짜로 가서 닿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텔레콤 한번 볼까요? SK텔레콤도 지금 주가가 20만 3천 원 하고 있죠. 지금 20만 원 주가를 넘겼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착실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4,100억 정도, 1년 전 대비했을 때 18% 정도 아래쪽입니다. 통신주는요, 참고적으로 1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LG U+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1분기 실적이 나왔던 거고, 통신주 전체적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KT까지도요, 뭐 세 종목밖에 안 되니까 차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KT 오늘 6.1% 오르면서 물론 신고가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신고가는 아닌 통신주인데 이게 이제 완전하게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양봉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구간대까지 거의 한꺼번에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KT도 4만 원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LG전자 관련해서요. 옵티머스 G 프로가 미국 뉴욕에서 짜잔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LG 관련된 IT 쪽이 별로 좋지 못해요. 뉴스에 팔자 세력이 나온 것일까요? LG전자도 2.5% 정도 하락하면서 9만 원 보더니 곧바로 이렇게 또 빠르게 8만 5천 원대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모두 다 2 내지 3% 동반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밖에 저희가 특징주로 준비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좀 보겠는데 STX 그룹주가 오늘 역시 부진합니다. STX 그룹주는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의 그룹 자체가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하루 다르게 등락을 보인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씻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대상선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EV 발행 추진설 때문에 낙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8% 넘는 그런 낙폭. 만 원이 깨졌네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5월 달에 운임료 올리지 못한다라는 악재, 전반적인 업황 부진, 신저가인데 오늘도 이렇게 아주 급락을 하는 모습, 정말 우울하군요. 자, 이번에는 좀 괜찮은 종목 보면요. 헬스케어주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이 원격 진료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하셨다는데 헬스케어 관련주가 이렇게 때문에 급등합니다. 비트컴퓨터 정도만 사실상 근데 두 자릿수를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폭이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흐름만 보면 대장은 비트컴퓨터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상승폭으로는 유비케어 정도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비츠라는 종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휴비츠도 사실상 헬스케어 종목이죠. 근데 오늘 사실 겹호재가 생겼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분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벤처에서 우량 사업부로 변경되면서 그런 호재 덕분에 오늘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비츠도 역시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고가는 24,500원이었는데 현재는 23,500원 약간 상승폭이 줄어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엔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미디어플렉스, 영화 배급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미디어플렉스가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미디어플렉스는 오늘 현재 3,000원 넘어갔습니다. 고가는 3,150원까지 찍기도 했는데 지금 상승폭이 이미 줄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6% 이상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엔터 관련주, 특별히 싸이 관련주는 오늘 좀 부진한데요. 지난 4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엔터 관련주가 기관의 그런 아주 집중적인 포화를 맞으면서 급락을 했었단 말이죠. 사실상 기관은 언제나 심심하면 엔터주를 쉽게 버렸다가 쉽게 또 금방 쓸어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오로라가 6.78%, 무조건 이제 YG 엔터도 5% 정도 이렇게 밀리는 이유. 바로 싸이, DI가 10% 넘게 급락하는 원인. 싸이의 그 젠틀맨이 지금 빌보드 순위에서 핫샷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 핫 100 순위에서요. 5회 정도가 맥시멈이었고 1위는커녕 2위, 1위 이렇게 더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26위로 순위가 밀렸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DI는 완전히 고점을 찍은 그런 차트인데 위메이드 그리고 무엇보다 SM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잠깐 SM의 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SM이 사실상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4월 마지막 거래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종목이었거든요. 개인이 코스닥에 한 1,000억 가까이 사면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SM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자, 차트적으로 본다면요.
언제 사셨을지 모르다. 만약 한 이 정도에 사셨다 해도 곧바로 지금 몇 프로 물린 겁니까? 45,000원에 사셨다 그래도요. 그죠? 지난번 거래일에 8% 넘게 급락했었고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거래일에 사시고 나서 곧바로 물렸더라도 SM 이 정도 8% 넘게 밀렸는데 올라오겠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YG는 오늘 거의 SM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은 차트, DI가 딱 비슷한 그런 차트죠.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요. 자, 그리고 홈캐스트 종목 경영진이 지금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 압수수색도 한번 당했었는데 오늘도 하한가. 근데 이것이 왜 계속 3,775원, 3,775원 왜 이럴까요? 점 하한가라는 거죠.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한가. 4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점 하한가. 이틀 연속 하한가였는데 팔 수 있으면 팔아라 라는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남은 7명의 7인을 이제 정부에서 빨리 빼내오겠다. 무조건 이제 정부가 오히려 미수금을 납부를 할지라도 모두 다 귀환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어떤 그런 기업 운전 비용으로 한 3천억 정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지원 소식도 있었습니다. 경협주의 모습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 전환하는 등 상승폭이 좀 나왔다가요. 곧바로 상승폭이 또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경협주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빠르게 반납돼서 미미하거나 이미 하락 전환까지 한 종목들이 있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5월이죠. 5월 증시 전망을 한번 저희가 추려봤더니 5월 달에는 언제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2013년 5월은 다를까요? 약간 다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 4월 달에 밀렸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는가가 관건이겠죠. 지금 전망들을 좀 추려서 정리해 본 것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5월 달엔 1,900과 2,000포인트 정도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10 간다, 2020 간다도 있지만 이 전에 4월 달의 고점 전망이 한 2,060포인트였던 걸 감안해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더 4월 그 전망보다 증시 전망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2,000을 또 간다 그러네.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엔저, 북핵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주의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기존 악재가 좀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900 언저리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싸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한 2,000 정도까지도 가볼 수 있는 5월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기 민감 대형주가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죠? 코스닥이 조금만 눌리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가 가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글쎄 당장 유럽을 보셔야 되겠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곧 있으면 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실망감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조금은 우울하게 돈이 물론 풀릴 텐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한다고 했었죠. 유럽까지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정말 뭔가 이 글로벌리 유동성의 풍부한 공급이 일어나면서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일본이 그 자금을 다 받고 우리 증시는 역시 일본만 쳐다보면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와 급등하는 그런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본이 중간에 양적 완화라는 아주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요. 5월 달에 지금 조금 오늘까지 힘들어하고 있지만 코스닥이 600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일단 코스닥은요. 오늘장 곧바로 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개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긴 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수급이 꼬였죠. 잠깐 코스닥의 차트를 좀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닥이 지난 거래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거래일에서요. 이렇게 1% 이상 조정을 보이면서 5일선에 와 닿았거든요. 근데 오늘 곧바로 이탈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신고가든 심지어 신저가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죠. 코스피도 ECB와 어떤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든 외국인만 돌아오면 시장은 가는 겁니다. 냉정히 얘기하면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전망이 아주 밝은 건 아니듯이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은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금방 사자마자 기관이 나름대로 좀 관심을 뜨문뜨문 많이 보였던 엔터주가 추가적으로 계속 밀린다? 이런 것들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이 꼬였으니까 코스닥도 좀 쉬는 것도 답일 것 같고요. 당장 미국의 FOMC는 끝났지만
ECB는 남겨두고 있죠. 이 사이에 지금 끼니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선현물 다 산다 그랬지만 곧바로 다시 파는 외국인 별로 좋은 모습은 역시 아닙니다. 양시장 모두 수급 잘 보시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좀 조심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되 오늘 많이 오르는 통신주, 자 LGU 플러스 한번 볼까요? 자, LGU 플러스가 이렇게 되면요. 와, 일단 5월달 빼고요. 4월달만 보더라도 27%가 올랐습니다. SKT도 마찬가지고 오늘만 이렇게 7% 이렇게 오르니까요. 근데 통신주는요. 지금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통신주는 오늘 외국인도 사지만요. 자, 외국인도 통신주를 매수하지만 통신주 매수도 거의 미미해졌네요. 점점점 매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오늘 기관이 430억 정도 순매도하는데 통신은 400억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살 게 없는 기관이 지금 유일하게 담긴 담아야 되겠고 포트폴리오는 운영해야 되겠고 해서 담는 것이 통신주이니까 살 것 없는 기관이 매수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이고 있는 통신주에 지금 막 달려들여서 사지 말자. 물론 통신주가 좋더라도 지금 너무 비싸다 이거죠. 통신주 사지 말자라기보다는 통신주 추격 매수 금지라는 조언까지 드리겠습니다. 5월 첫 거래일인데 성공 투자하시고요. 기분 업 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 발표 내용에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편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에 맞춤형 지원 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귀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 달러 약 80억 원과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1,000만 달러 이상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요구 중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년 만기 생애 최초 주택 대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은 종전 최대 20년 만기 대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일 대책에서 연 3.3%, 연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3.5%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금리가 3.7%입니다. 생애 최초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HSBC는 4월 한국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2.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넘어섰으며 25개월 내 최고치였습니다. 또한 신규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증가율은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HSBC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 전망이 긍정적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한국 내 신규 주문 증가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내수 진작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의미 있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한국 제조업 경기는 추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올 들어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차의 엔저 공세 속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엔저 등의 영향으로 떨어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4월 자동차 판매 실적 집계 결과 현대차는 6만 3천 대, 기아차는 4만 7천 대로 모두 11만 대를 판매해 미국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1%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9.3%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 한 해 시장 점유율 8.7%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차의 물량 공세로 올해 1월 7.7%로 급락했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기존 투싼 모델의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향상시킨 뉴 투싼 iX를 선보이며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서울 문화역에서 뉴 투싼 iX 보도 발표회를 열어 차량의 내외관을 공개했습니다. 뉴 투싼 iX는 젊은 층의 기회에 걸맞게 기존 모델에 비해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성을 한층 개선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현대차는 이달 중 판매 가격을 확정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림산업은 쿠웨이트 유황처리시설 개보수 증설 공사를 약 5,7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미날 아흐마디 정유공장에 노후한 유황처리시설 개보수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유황 생산량을 현재 85만 톤에서 2015년까지 2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중국 상하이 리바이지사와 5년간 약 4천만 달러, 약 440억 원의 화장품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나와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 리바이지사는 중국 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코리아나 브랜드를 상하이 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9일부터 10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0회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피델리티, 싱가포르 투자청 등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삼성전자, KB금융, 포스코 등 국내 대표 기업 75개사 관계자가 참가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첫날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다음 날에는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 교수가 미래 IT 산업에 대해 발표합니다. 5월 2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